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좁은 골목길,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명품 재킷은 진흙으로 얼룩졌고 하이힐 한 짝은 이미 어디선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IT 기업 넥스트런의 대표 한지수, 47의 이 여성은 지금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사촌, 오빠가 보낸 용역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뒤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지수는 더 깊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쓰레기 더미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역 3명이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비에 젖은 가죽 점퍼를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냉소가 번졌습니다. 한 대표님, 조용히 따라오시죠. 최 부사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지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주주총회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헬멧을 쓴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더니 지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지수를 세게 껴안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약 안 먹고 또 어디 가신 거예요? 요양보호사 아저씨가 얼마나 찾았는데. 용역들이 멈칫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은 용역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집 나가시면 이렇게 찾아다녀야 해요.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니까. 지수는 본능적으로 그의 연기에 맞췄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었습니다. 용역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배달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낡은 우비를 벗어 지수에게 입혔습니다. 어머니, 춥죠? 빨리 집 가요. 용역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치매 노인과 그 아들. 잘못 쫓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혀를 차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에잇, 확인이나 다시 해보자.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빗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배달원이 한 발짝 물러서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짧은 머리. 그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근데 진짜 위험해 보였어요. 경찰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수는 우비를 벗으려 했지만 남성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입으세요. 전 배달 다녀와야 해서요. 나중에 편의점에 맡겨두시면 돼요. 여기서 2블록 가면 GS25 있거든요. 거기서 밤에 알바해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비를 여미던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덜미 아래 티셔츠 깃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번개가 치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붉은색 화상 흉터였습니다. 불규칙한 타원형, 동전만한 크기.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2년 전 두 돌도 안 된 아들 준우가 화상을 입었을 때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댄 그 자리.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그 위치, 그 크기, 그 모양. 저기.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가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테일 라이트를 바라보며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떼어낸 적 없는 낡은 사진 한 장. 웃고 있는 아기의 사진. 준우. 그녀가 놓쳐버린 아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넥스트런 본사 대표실. 지수는 비서실장 김태희를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여성은 지수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태희 씨, 이 사람 좀 알아봐줘요. 지수가 건넨 것은 편의점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젊은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아무도 모르게요. 김태희는 사진을 받아들며 지수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했지만 이렇게 동요하는 대표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흘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강진우, 만 26세. 배달라이더 겸 편의점 야간 알바생. 고등학교 시절 유도 유망주였으나 7년 전 폭행 사건으로 소년원 수감. 이후 운동 경력 단절.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지수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22년 전 입양 추정. 정확한 친부모 기록 없음. 양부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지수는 책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거기 있었구나. 그날 밤 지수는 성수동 GS25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계산대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진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아, 그때 그분. 우비는요? 세탁해서 다음에 가져올게요. 고마웠어요. 괜찮아요. 지수는 매대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가장 비싼 도시락, 영양 드링크, 비타민 음료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물건을 내려놓자 진우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다 드실 거예요? 응. 오늘 밤샘 근무라서. 여기 영양제 3개나 되는데요. 많이 피곤해서요. 진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옆 진열대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그때 도와주신 거. 고마워요. 지수는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이 건넨 첫 선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지수의 뒤로 진우가 창문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7년 전 진우의 사건 기록, 소년원 판결문, 그리고 사건 당일의 목격자 진술서. 기록을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우는 친구를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제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량배 중 한 명이 지역 유지인 박영철 사장의 아들 박건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돈과 권력으로 목격자들을 매수했고 운동선수의 주먹은 흉기라는 논리로 정당방위를 특수폭행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수의 사촌 오빠 최민호 부사장이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건 당시 합의금 영수증. 수취인 최민호. 오빠, 당신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자신의 피부치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회사를 빼앗기 위해, 지수를 고립시키기 위해 22년간 찾아 헤맸던 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에 의해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진우야. 엄마가 다 되돌려 놓을게.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샌드위치와 우유를, 화요일에는 도시락과 에너지 드링크를, 수요일에는 과일과 영양제를 샀습니다. 진우는 점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진우가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지수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회사랑 가까워서요. 넥스트런이요? 저 앞 유리 건물? 네. 거기 다녀요. 진우는 잠깐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명품 시계, 정갈한 옷차림, 피곤하지만 단정한 화장. 대기업 임원쯤 되어 보였습니다. 힘든 일 하시나 봐요. 맨날 이 시간에. 당신도요. 진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전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지수가 멈칫했습니다. 진우의 손등에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 다쳤어요? 아, 이거요?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괜찮아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다쳤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조심해요. 네. 편의점 문을 나서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넥스트런 본관 20층 부사장실. 최민호는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건너편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철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지수 그년이 요즘 뭐 하던가? 박 사장이 시가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얌전해. 주주총회 전인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포기한 거 아냐? 지분율로 봐도 내가 이기잖아. 최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수를 모르는 소리야. 전혀는 절대 포기 안 해. 뭔가 준비하고 있어. 뭘 준비해? 증거도 다 없앴잖아. 그게 찝찝하다니까.
형님, 혹시 7년 전 그 일, 증거 남은 거 없지? 박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목격자들 다 입 막았고 기록도 깨끗해. 그 배달 새끼 말이야. 강진우. 걔가 혹시 에이, 그 새끼가 뭘 알겠어. 소년원 갔다 온 놈이 지금 배달이나 하면서 사는데. 최민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둬야지. 한지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알았어. 내가 사람 붙여놓을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지수는 김태의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김태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대표님, 7년 전 사건 재조사 결과입니다. 지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는 진우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유도복을 입고 메달을 목에 건 소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날카로운 눈빛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국체전 금메달, 청소년 국가대표 후보, 코치 추천서에 보면 2020 올림픽 유망주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1월 23일 학교 앞 편의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경찰 조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 박건과 일행 3명이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강진우 선수가 이를 제지했고요. 그럼 정당방위잖아요. 네. 하지만 박건이 먼저 술병을 들고 덤볐고 강진우 선수가 유도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박건은 어깨 탈구와 갈비뼈 금이 갔고요. 김태희가 다음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목격자 진술이 48시간 만에 모두 뒤집혔습니다. 지수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습니다. 편의점 직원, 지나가던 행인 2명, 피해 학생까지 모두 강진우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돈을 받았군요. 네. 추적 결과 박영철 사장의 비자금에서 각각 3천만 원씩 입금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김태희가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운동선수의 단련된 신체는 그 자체로 흉기에 준하며 특히 유도 유단자의 공격은 일반인에 비해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사의 판단으로 특수폭행으로 선고받았군요. 소년원 1년 6개월. 출소 후 운동선수 등록 영구 박탈. 지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거네요. 21살 청년의 꿈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김태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박영철 사장이 받은 2억 원. 그 돈의 출처가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민호 부사장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오빠가 당시 최 부사장은 대표님의 친아들 실종 사건을 이용해서 대표님을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려던 시기였습니다. 박영철 사장과 결탁해 강진우 선수를 제거한 이유는 김태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진우가 양부모에게 입양됐을 때
그 절차를 오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내가 아들을 찾을까봐 미리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태희 씨, 네, 대표님. 이 사건 재심 청구 가능한가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 그리고 최 부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준비해야 해요. 주주총회 끝나고 내가 회사를 지켜낸 다음에. 알겠습니다. 김태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태희 씨, 고마워요.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대표님, 저도 딸이 있습니다. 만약 제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김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두 여성은 눈빛을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진우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었던 청년이 지금은 편의점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응. 지수는 진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어색해하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건가요? 진우 씨. 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당신 좋은 사람 같아서. 진우는 난처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 괜찮아요. 정말? 네. 익숙해요. 이런 삶. 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더 나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정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배달이랑 편의점이면 충분합니다. 정과자? 지수는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네. 7년 전에 싸움으로 소년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운동도 못하게 됐고, 싸움을. 왜?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친구 도와주려고요. 근데 상대가 잘못 걸렸죠. 후회는 안 해요. 그때 안 나섰으면 친구가 더 다쳤을 테니까. 지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진우가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매대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붕어빵을 샀습니다. 진우가 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요? 응. 맛있더라. 계산을 하고 나가려던 지수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진우 씨, 세상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지수는 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세상이 원래 그런 것으로 체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김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희 씨,
내일 아침까지 7년 전 목격자 리스트 다시 보내줘요. 그리고 법무팀 조용히 소집하고요. 대표님, 재심 준비 당장 시작할 거예요. 6개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시에 최민호 부사장 횡령 증거 확보, 박영철 사장 뇌물수수 정황도 법무법인에 넘기고요. 저 사람들 주주총회 전에 반드시 무너뜨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편의점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진우가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진우야. 엄마가 다 되돌려 놓을게. 내 이름도, 내 꿈도.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는 이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편의점을 찾았고 진우는 점점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지수는 도시락을 사고 진우는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루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또 다른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낮에는 냉혹한 CEO로, 밤에는 편의점 단골 손님으로 그녀는 2개의 얼굴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넥스트론 법무팀 회의실. 대표님, 7년 전 목격자 3명 중 2명을 찾아냈습니다. 법무팀장 정우진이 보고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이경수 씨는 현재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이고 행인 중 한 명인 김민지 씨는 대구에 있습니다. 2 사람 다 만났나요? 네. 하지만 정우진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긴 한데 진술을 번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영철 사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협박?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들의 가족과 사업체에 대한 암시적 위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는? 녹취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수 씨의 통화 기록을 보면 박 사장 측 비서와 여러 차례 연락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답답했습니다. 최 부사장 쪽은요? 횡령 증거는 거의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까지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목격자들은 계속 설득하세요. 그리고 최 부사장 횡령 건은 검찰 고발 준비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재심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까지 2주. 시간은 적의 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수동 허름한 원룸.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배달 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쑤셨습니다. 파스를 붙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 까칠한 수염, 그리고 목덜미에 붉은 흉터. 오늘도 살아야지. 그는 중얼거리며 옷을 입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진우는 예전 학교 앞을 지나쳤습니다. 담벼락에는 여전히 유도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금메달 3연패 달성. 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수막 속 소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자신도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에이,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진우는 없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중년 여성 점주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 진우 씨는요? 아, 진우?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무릎 다쳤나 봐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많이 아파요? 글쎄요. 전화했는데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지수는 급히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김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희 씨, 강진우 씨 주소 알죠? 네,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내줘요. 30분 후 지수는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4층 계단을 올라가며 지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낡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다쳤다면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문을 가리려 했지만 지수는 이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책상에는 컵라면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오시면. 무릎이 어디예요? 지수는 진우의 다리를 봤습니다. 왼쪽 무릎에 거즈가 붙어 있었고 멍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병원은 갔어요? 돈 아까워서요. 파스 붙이면 나아요. 지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병원비가 아까워서 다친 무릎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지수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약국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독약, 연고, 깨끗한 거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앉아요. 아니, 정말 괜찮아요. 앉으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는 놀라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무릎을 꿇고 진우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낡은 거즈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아파요? 좀. 지수는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진우가 움찔했습니다. 참아요. 네.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새 거즈를 붙였습니다. 진우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이러세요? 저 그냥 편의점 손님인데.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도 몰라요. 그냥 당신이 안쓰러워서. 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은 사양합니다. 동정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오버했네요. 지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지수는 멈췄습니다. 이런 거 오랜만이에요. 누가 신경 써주는 거. 진우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가끔은 외롭더라고요. 지수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올게요.
여기. 네. 당신 무릎 나을 때까지 약 갈아주러. 진우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요?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지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약 봉투를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내려오는 지수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에 탄 후에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진작 찾아줬어야 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희였습니다. 대표님, 급한 일입니다. 뭔데요? 최민호 부사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주들 접촉하고 있어요.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강진우 씨 주변에 미행자가 붙었습니다. 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검은색 소나타 한 대. 박영철 사장 측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지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강진우 씨와 접촉하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길 저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호팀 붙여요. 24시간. 진우한테 들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수는 빌라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4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진우야. 곧 끝날 거야. 다음 날 새벽, 넥스트런 본사. 지수는 법무팀, 경영지원팀, 홍보팀 핵심 인력을 소집했습니다. 주주총회까지 10일 남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민호 부사장의 횡령 증거 확보 완료했고 박영철 사장 측 뇌물수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대표님, 하지만 아직 목격자 진술이. 목격자 없이도 됩니다. 지수는 서류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사회에서 최 부사장 해임부터 처리할 겁니다. 횡령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최 부사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게 목적입니다.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더 큰 실수를 합니다. 최민호가 발악할 때 그때 박영철까지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7년 전 한 소년이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인생을 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정의를 되돌려줄 차례입니다.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준비하세요. D-10, 우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진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절뚝거렸지만 표정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약 갈아줘야죠. 지수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진우의 무릎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잘 낫고 있네요. 덕분에요. 진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우 씨, 혹시... 네. 앞으로 좀 조심해요. 밤길이든 배달이든. 왜요? 갑자기.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가 놀라 지수를 봤습니다. 그냥 부탁이에요. 제발 다치지 마요. 진우는 지수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손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일주일이요? 왜 그렇게 길게? 일이 좀 있어서요. 중요한 일. 진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본 지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기다려 줄래요? 네. 지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내려오며 그녀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최민호와 박영철, 그리고 7년 전의 진실.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녀는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주주총회 3일 전 넥스트런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지수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민호 부사장은 반대편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한 이사회를 왜 소집한 거지? 최민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기록.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가? 최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민호 부사장, 당신이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27억 원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조작이야. 이건 날 줘야. 국세청에도 같은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조만간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부사장 직위 해임을 요청합니다. 지수야, 내가 지금 한 대표님이라고 부르세요. 여긴 회사입니다. 최민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지수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12명 중 9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민호 부사장 해임이 가결됐습니다. 최민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성수동 재개발 현장. 진우는 철거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배달과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막노동까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우야, 저기 15m 높이 철골 작업 좀 해줘.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네. 진우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철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가 아찔했지만 이미 익숙한 높이였습니다. 용접기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전벨트를 걸어둔 지지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 뭐지? 진우가 확인하려는 순간 지지대가 무너졌습니다. 으악! 진우의 몸이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15m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이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확보. 어디선가 날아온 안전 로프가 진우의 허리를 감았습니다. 추락이 멈췄습니다. 진우는 공중에 매달린 채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 2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진우를 내려주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한지수 대표님이 보낸 경호팀입니다. 한지수?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의점 손님이 왜 경호원을 보낸 걸까? 경호원 중 한 명이 끊어진 지지대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절단됐습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은 진우를 차에 태웠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30분 후 넥스트런 본사 지하 주차장. 차에서 내린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20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쪽입니다.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대표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지수는 다가와 진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지수를 밀어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왜 경호원을? 앉아요. 설명할게요. 지수는 진우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김태희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진우 씨, 당신 7년 전 사건 기억해요? 네. 그 사건 조작됐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수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박영철 사장의 매수 목격자 진술 번복, 최민호의 뒤에서 손, 그리고 오늘 현장 사고까지. 진우는 손을 떨며 차를 마셨습니다. 왜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전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당신을 해친 사람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말 믿어주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7년 만에. 지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다음 날 박영철 사장 사무실. 최민호가 난폭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님, 한지수가 완전히 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박영철은 시가를 피우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임됐다며? 횡령 증거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내 비자금 계좌까지 다 털렸어요. 진정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박영철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진우와 지수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지수가 강진우랑 접촉하고 있어. 자주. 그게 무슨. 7년 전 사건이 문제야. 한지수가 그걸 파헤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최민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강진우를 없애야 해. 완전히. 하지만 오늘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할 거야. 박영철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이목이 넥스트런으로 쏠릴 때 그때 처리한다. 최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지수는 법무팀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목격자 중 한 명이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죠? 이경수 씨입니다. 부산에서 치킨집 하는 분.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대표님, 정우진 팀장이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민호와 박영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수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우 씨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22년 전 입양 기록.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네. 강진우는 제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공개합니다. 최민호의 횡령, 박영철의 사건 조작, 그리고 진우의 정체까지. 대표님, 각오하신 겁니까? 각오했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22년간 잃어버렸던 아들.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겁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지수는 진우를 넥스트런 본사로 불렀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거 제 옷이 아닌데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옷 잘 어울려요. 진우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자신이 보였습니다. 대체 오늘 무슨 일이? 지수는 진우의 앞에 섰습니다. 진우 씨,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당신과 관련된. 저요? 네. 그리고 당신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과요?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2년 전 나는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우는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놀라지 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오전 10시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최민호는 뒤편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넥스트런 대표 한지수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습니다. 전 부사장 최민호의 횡령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7년 전 사건 기록이 떴습니다. 7년 전 한 소년이 억울하게 인생을 잃었습니다. 조작된 증거로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후에 최민호와 박영철이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지수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최민호와 박영철의 대화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우를 없애야 해. 완전히.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최민호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주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강진우입니다. 7년 전 억울하게 꿈을 잃은 청년이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22년 전
제가 잃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띄웠습니다. 99.9% 일치. 최민호와 박영철은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단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진우는 충격에 휩싸여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라고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너무 늦게 찾아서. 진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2년간의 외로움, 7년간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껴안았습니다. 주주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민호는 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박영철도 회의장 밖에서 체포됐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돌아왔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민호는 횡령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됐고 박영철은 뇌물수수와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사건의 목격자들도 하나둘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넥스트런 본사 대표실. 지수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르셨어요? 앉아요.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적응은 어때요? 여기 생활. 이상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진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지수는 진우를 강남의 넓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며칠째 불편해하며 지냈습니다. 성수동 옥탑방이 더 편하죠? 네.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이 낯설었죠. 근데 여긴 너무 넓고 조용해서. 그럼 옥탑방으로 다시 갈까요? 진우는 놀라 지수를 봤습니다. 네. 진우 씨가 편한 곳에서 사는 게 맞아요. 내가 억지로 맞출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도 가끔 그 옥탑방에 놀러 갈게요.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적응을 못해서.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22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긴 어렵죠.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서두르지 말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진우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재심 청구 접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강진우 씨 사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으니 재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진우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저 무죄 받으면 운동 다시 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선수 등록 자격도 회복될 겁니다. 진우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지수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인생. 2주 후 성수동 옥탑방. 지수는 손수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태희가 보낸 레시피를 보며
서툴게 국자를 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지수는 고집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사실 지수는 요리를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CEO로 살면서 모든 식사는 외식이거나 배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다 됐다. 지수는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간이 맞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자, 먹어봐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짰습니다. 많이. 하지만 진우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 지수가 한 숟가락 떠서 먹어봤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이거 완전 짜잖아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진우는 계속 떠먹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야. 네. 나. 엄마 노릇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22년을 못 키웠잖아. 미역국도 못 끓이는 엄마고. 그래도 괜찮아요. 진우는 지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저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전 말할게요. 진우는 처음으로 지수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짠 미역국을 사이에 두고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생일이었습니다. 3개월 후 법원.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진우 무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지수가 달려와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진우는 천천히 지수를 안아주었습니다. 7년간의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진우는 햇살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유도 다시 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넥스트런 후계자는요? 전 CEO 체질이 아니에요. 엄마가 더 잘하시잖아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6개월 후. 지수는 넥스트런 스포츠 사회공헌 재단 설립식에 참석했습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강진우였습니다. 이 재단은 억울하게 꿈을 잃은 청소년들을 지원합니다. 진우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정가자, 소년원 출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수는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좋은 연설이었어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근데 진우야. 네. 이제 준우로 부를까? 원래 내 이름.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가 좋아요.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이름도 소중하지. 하지만 진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집에선 준우라고 불러주세요. 엄마만. 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준우야. 1년 후 성수동 유도 체육관. 진우는 낡은 유도복을 입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낙법. 10명의 아이들이 매트에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잘했어. 포기하지 마. 진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코치님, 저도 나중에 코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왜 안 돼? 넌 할 수 있어. 전 정가자 아빠 때문에 친구들이 놀려요. 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야. 코치님은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수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거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체육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요. 치킨 먹을 사람? 저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맨날 치킨만 사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뭐 먹을래? 집에 가서 엄마가 끓인 미역국. 그거 짜잖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탑방.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솜씨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진우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간 괜찮아요. 진짜? 네.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네. 행복해? 진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수를 봤습니다. 네. 정말로. 다행이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너랑 함께여서. 진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22년간의 이별, 7년간의 고통, 그리고 1년간의 회복.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체육관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유도복을 입은 진우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기는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는 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유도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목덜미에 붉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숨기고 싶었던 흔적.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자신을 찾아낸 표시였으니까. 진우는 흉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 흉터. 그날 밤, 넥스트런 본사 옥상. 지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김태희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내일 이사회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태희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행복해 보이세요. 요즘, 지수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젠 다르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내려놓았어요. 그 짐,
준우 이사장님 덕분이시겠죠. 네. 그 아이 덕분이에요.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2년을 찾아 헤맸어요. 미칠 것 같았죠. 네.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 시간도 필요했다는 걸. 대표님,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난 준우를 제대로 안아줄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수는 김태희를 봤습니다. 이제 난 엄마예요. 제대로 된. 김태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매치기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코치님, 민수야, 왜 이렇게 일찍? 코치님 보고 싶어서요. 소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연습할까? 네. 두 사람은 매트 위에 섰습니다. 진우는 소년에게 기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인내심 있게, 따뜻하게.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훈련이 끝나고 소년이 물었습니다. 코치님, 전 언젠가 국가대표 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난 믿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소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었었지. 7년 전, 꿈을 잃기 전.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옥탑방. 지수와 진우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넥스트런 재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넥스트런 스포츠 재단. 진우는 TV를 껐습니다. 왜 꺼요? 부끄러워서요. 지수는 웃었습니다. 자랑스러운데. 엄마. 응?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왜 못 살아? 전 전과자였잖아요. 낙인이 있어요. 지수는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야, 낙인은 지울 수 없어. 맞아. 네. 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지수는 진우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내 마음. 이게 더 중요해. 그리고 넌 좋은 사람이야.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2년 후, 진우의 제자 중 한 명이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강진우 코치님입니다. 코치님이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객석에서 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지수가 진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엄마, 자랑스러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성수동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미역국 끓여줄래요? 또, 어제도 먹었잖아. 좋아요. 엄마 미역국. 지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2년의 이별, 7년의 고통, 그리고 3년의 회복.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부엌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야, 간 맞는지 맛 좀 봐줘. 네, 지금 갈게요. 진우는 웃으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덜미에는 여전히 붉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을 이어준 붉은 실이었습니다.